Recording. 오예, 롤라이드 S. 멋진 놈이죠. 최근에 그 리플렉터를 다 띄워버렸거든요. 원래 여기 오렌지 컬러 리플렉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 뒤쪽 여기에는 빨간색으로 있었는데 전부 다 제거했습니다. 좀 더 깔끔한 룩이죠. 이제 잡다한 색깔 안 들어가고. 보이. 이렇게 멋있는 거니? 오늘 날씨 좋네요. 큰 기대 안 했는데 오전에 일을 나가려다가 날씨가 너무 좋은 관계로 직원들한테 일을 좀 맡기고 땡땡이를 좀 치고 있습니다. 역시 이렇게 또 날이 좋을 때는 롤라이더죠. 저한테 있어서는 롤라이더는 뭐 제 나이 50 초중반 나이대에는 나름의 스포츠 바이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 나이에 이제 다시 엎드려서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는 좀 여기저기 좀 문제가 있겠죠. 허리도 그렇고 손목도 그렇고 목도 그렇고. 오늘은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생각난 김에 롤라이더 S가 나름대로 그 미국에서는 할리 기종 중에서 가장 핫한 모델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롤라이더 S가 과연 장거리 투어에도 적합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이제 좀 1년 넘게 얘를 타면서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 제 기준으로는 좀 장거리 투어다 하면은 물론 이제 몇 번 며칠로 가는 건 당연히 장거리 투어고요. 당일치기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9시간 이상 돌아다니는 그런 투어를 간다면 당일치기 투어를 간다면 저는 그 정도면 제 기준으로는 장거리거든요. 한 대여섯 시간짜리는 뭐 중거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두 시간짜리는 그냥 동네발이고요. 그런 장거리 투어 하루에 9시간 이상 타는 투어에도 적합할 것이냐. 일단 그 장거리 투어의 가장 큰 미덕들은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그 편안함인 것 같습니다. 컴포트. 사실 라이딩은 다 재밌지만 그래도 이제 장거리를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이 컴포트 레벨이 떨어지면은 그닥 즐겁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느 정도는 바이크가 좀 편안함을 줄 수 있어야 장거리 라이딩이 즐겁기 마련이고, 두 번째 덕목으로서는 기름 탱크 사이즈인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장거리 투어라 그러면은 최소한 200마일은 가야 됩니다. 키로수로 하면은 320km겠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주 추면서 주유소에서 넣으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장거리를 가다 보면 주유소가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겨우겨우 찾아서 들어갔는데
문을 닫았다라든가, 뭐 지역이 고장이라서 영업을 안 한다든가, 뭐 그런 변수가 많이 생겨요, 시골에 가면. 그래서 탱크는 무조건 큰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기준으로는 그게 이제 200마일을 갈 수 있는 용량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뭐 150km에 한 번씩 기름을 넣어야 된다면 너무 번거롭겠죠. 좀 불안하기도 하고요. 솔직히 그 산에 올라가면 줄 수 없이 한 번에 150km 이상씩 갈 때도 있는데, 아무튼 기름 탱크는 클수록 좋다. 그리고 세 번째가 세 번째 필요한 항목이 방풍 능력입니다. 뭐 아무래도 방풍 능력이 좋아야 오래 타도 그 퍼티그 레벨이, 그러니까는 피로도가 적습니다. 그래서 체력 안배에 도움이 되죠. 어차피 장거리 투어링도 사실 뭐 체력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풍 능력이 좋은 바이크들이 투어로 적합하다. 그리고 다음 항목이 적재 능력입니다. 아무래도 장거리 투어를 가려면 이것저것 점이 많기 마련이죠. 특히 몇 번 며칠로 가는 경우에는 온갖 여벌의 옷과 또 여벌의 뭐 신발, 장갑, 기타 등등, 그리고 만약에 대비해서 뭐 간단한 수리 키트들, 그리고 에너지바 같은 음식물들, 드링크 종류, 뭐 기타 등등 갖고 다닐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적재 능력도 투어로서는 꼭 필요한 항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충 메이저급으로는 그렇게 한 4가지 정도 항목이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또 마이너한 부분도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장거리 투어를 갈 때 시끄러운 그 파이프, 에그저스트 파이프 같은 경우는 좀 싫어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장기간 바이크를 타고 있는데 바이크에서 계속 큰 소리가 나면 그것도 피로도가 좀 급격히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에그저스트 노트가 좀 큰 놈들을 가지고 수로를 갈 때면 항상 귀마개를 챙겨서 다니셔야 됩니다. 귀마개를 하고 다니면 훨씬 덜 필요해요. 물론 이제 그만큼 또 주변 안전에도 신경을 쓰긴 써야겠죠. 아무래도 좀 주변 소리들이 잘 안 들리니까 경찰차라든가 앰뷸런스라든가 조심해야 되겠고. 근데 이제 아무튼 그렇게 4가지 항목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그 롤라이더 S는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이냐, 아니면 충족을 못할 것이냐. 일단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제 편안함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가 좀 기준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제 스트릿 글라이드 혹은 골드윙, 제가 탔던 건 골드윙 F6B였고요, 메가 모델. 그러니까 골드윙 F6B와 스트릿 글라이드 스페셜을 기준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걔네들이 만점이라고 했을 때, 10점이라고 했을 때, 롤라이더는 편안함에 있어서는 주관적으로는 보자, 10점 대비해서 한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일단 그 라이딩 포지션이 이게 뭐 라이더의 체형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크게 나쁘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물론 이제 핸들바가 약간 몸에서 멀어서
팔이 짧은 라이더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가 조금 앞으로 숙여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무릎이 굽혀지는 각도,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대략 90도입니다. 한 90도 정도 확보가 되고요. 그러니까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서 라이딩을 이렇게 그냥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똑바로 앉아서 하는 거와 앞으로 약간 살짝 정경 자세가 되죠. 지금은 이거와는 차이가 좀 있죠. 아무래도 장거리를 다니게 되면 앞으로 정경하는 자세가 조금 더 불리해질 수밖에 없고요. 무릎의 각도도 역시 90도 이상 더 펴질 수 있다면 사실 편합니다. 그래서 제 그 롤라이더 S를 탔을 때 제 그룹 각도가 한 90도 정도고, 스트릿 글라이드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좀 더 펴져요. 그렇지만 많이 펴지지는 않고요. 소프트테일들처럼 투어로다 보니까 대충 걔는 한 뭐 100도에서 한 110도 정도는 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소프트테일 완전 포워드 풋 포지션이 되는 경우에는 그거보다 각도가 더 이렇게 벌어지겠죠. 그래서 다리를 쭉 펴고도, 특히 이제 다리 짧은 분들 보면 거의 일자로도 펴고 다녀요. 그러면 운동 성능 및 그러니까 바이크를 제어하는 능력은 좀 떨어지겠지만, 이렇게 쭉 뻗은 국도라든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는 뭐 편안하겠죠. 그러니까 미국 애들이 그런 이제 편안함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디자인의 바이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싫어하고요. 제어가 잘 안 돼서 하체로 바이크를 잡는다는 그 느낌 자체가 얘만 해도 약간 있지만, 그런 크루저들 같은 경우는 제어 자체가 거의 안 됩니다. 하체로는. 전 그게 좀 불안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서 이제 그 편안한 그 포지션 관련해서는 한 7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아우 힘들다 그러면 5점 줄 수도 있겠고, 뭐 나는 이건 뭐 스포츠 바이크의 분야니까 완전히 뭐 투어러인데? 라고 뭐 거의 10점 만점 주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 상대적인 거라서. 아무튼 편안한 항목에서는 한 7점 정도 주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그 기름 탱크 이제 사이즈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그 탱크 사이즈가 5갤런이에요. 그래서 5갤런이고 리저브가 한 1갤런 정도 들어가니까 아주 꽉 채우고 주유 경고등이 뜰 때까지 4갤런을 쓰게 되는데, 갤런당 제가 이렇게 그냥 천천히 그야말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니면 한 갤런당 50마일 나와요. 연비 나쁘지 않죠. 그래서 그 제가 그 급유등이 켜질 때까지 만땅 채웠다가 급유등 켤 때까지 대충 한 200마일 갑니다. 그러니까 겨우 합격점, 그러니까 제 기준으로는 겨우 합격점에 들어가는 거죠. 200은 뛰니까 어쨌든.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제가 이제 롤라이더 S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얘를 사기 전에 뭐 몬네빌 T120도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소프트테일 팻밥도 생각을 했었는데, 팻밥 같은 경우는 스타일 좋고 코너링도 참 좋거든요. 어떻게 보면 얘보다 좀 더 스포티하게 탈 수 있어요, 팻밥은. 왜냐면 앞 휠 사이즈가 작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7인가? 얘는 지금 19고요. 그러니까 운동 성능이 아무래도 좀 경쾌하죠. 조향성이. 그런데 걔가 탱크가 작아요. 3.5갤런. 그러니까 걔야말로 한 120마일 정도 가면 급유등이 켜진다는 얘기거든요.
아쉽죠. 그러니까는 그거는 그냥 시내 발휘하는 카페 레이서 성격의 바이크라고 봐야 되겠더라고요. 투어로는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얘 같은 경우 5갤런 탱크를 갖고 있고 마일리지가 그래도 한 200마일은 가니까 그 정도면 투어 다닐 때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스트리클라이 스페셜이 기름 탱크가 6갤런이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걔는 얘보다 좀 더 가겠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차체가 무겁고 하다 보니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친구는 가득 채우면 한 230 정도 갑니다. 그 이전에 갖고 있던 골드윙 F6B 같은 경우도 6갤런이었다고 기억을 하거든요. 걔도 한 220 정도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탱크가 좀 커져도 결국은 또 바이크들 무게가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연비가 안 좋아지고 마일리지 큰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골드윙 새로 나온 신형 골드윙 2018년 이후에 나왔던 골드윙들은 탱크 사이즈가 더 작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연비는 개량이 돼서 그래도 한 200마일 정도 밖에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대형 투어로들과 비교했을 때 200, 한 2, 30 가잖아요, 걔네들이 마일로. 얘 한 200마일 가면은 이건 오케이. 그래서 탱크 용량은 뭐 한 9점 줄 수 있겠네요, 그죠? 거의 비슷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항목으로 이제 아까 꼽았던 게 방풍성이었죠. 방풍성 같은 경우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역시. 투어러에 비교해서. 투어러들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제거 이제 스트리클라이드 같은 경우는 앞에 배트 페어링이 달려 있고요. 혼다 골드윙 같은 경우도 앞이 뭐 자동차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방풍 성능이 아주 좋습니다. 방풍 성능만 따지면 사실 골드윙 F6B가 스트리클라이드보다 낫습니다. 왜냐하면 골드윙 같은 경우는 앞에 이 페어링도 거대하지만 이 앞에 무릎 앞쪽에 여기도 콘솔로 막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고속으로 다니면 바람을 맞는 곳은 헬멧 위쪽하고 발목하고 발밖에 없어요. 나머지 부분은 아주 완벽하게 방풍이 됩니다. 그래서 참 골드윙이 설계가 잘 된 바이크구나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비록 그건 구형이었지만 뭐 신형은 더 좋아졌겠죠. 그거는 이제 윈실드도 이제 전동식으로 이제 조절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골드윙 F6B보다는 못하지만 스트리클라이더도 뭐 방풍성은 대단합니다. 상체 보호는 완벽하게 되고요. 일단 하체 경우, 하체는 여기가 이렇게 뚫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릎 쪽, 무릎 이하 쪽으로는 바람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릎 앞쪽에 있는 크래시바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크래시바에다가 이렇게 콘솔 같은 걸 달기도 하더라고요. 뭐 스피커도 거기다가 집어넣을 수 있고 하는 그런 뭐죠? 일렉트로 글라이드인가요? 제일 큰 거. 걔네들처럼 이제 앞을 그렇게 막아 놓으면 좀 방풍성이 좋아지긴 하겠죠.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방풍성은 뭐 제로죠. 제로인데 그나마 이 조그만 비키니 카울이 대충 목까지는 커버를 해주네요. 목까지는 그래도 좀 막아주고 목 위로는 그냥 바람에 노출이 된 상태고, 다만 바람에 노출이 됐어도
뭐 윈드실드가 애매하게 붙어 있는 게 뭐 어설프게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예 없잖아요 얘는. 그래서 그거에 따른 장점은 버페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애매하게 뭐 어중간한 윈드실드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헬멧으로 이제 버페팅이 생기죠. 이렇게 덜덜덜덜 떠는 현상. 그거 되게 피곤하거든요. 그거 생기면 장거리 못 갑니다. 나중에 막 두통도 생기고 그래요. 머리 좀 띵하고. 아무튼 이제 이렇게 네이키드 바이크들의 장점은 바람은 많이 맞더라도 그게 자연스러운 바람이다라는 거죠. 버페팅이 아니고. 근데 아무튼 방풍성은 하체 상체 할 거 없이 웬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게 이제 큰 약점이 되겠습니다. 이 네이키드 바이크들의 롤라이더 S도 그렇고. 그래서 방풍성 관련해서는 그 덩어리들이 10점이라면 얘는 한 3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적재 능력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 바이크가 출고됐을 때 기본 사양으로는 뭐 적재 능력이 제로죠. 뭐 수납함이 전혀 없습니다. 시트 밑에도 뭐 하나 낑겨 놓을 거, 뭐 물 한 병 들어갈 공간도 없고요. 그 어차피 얘네는 그 추월을 다니려면은 가방을 달아야 되는데, 일단 점수로 치자면 우리가 이제 기본 사양을 말하는 거니까 뭐 전혀 뭐 제로 상태니까는 뭐 빵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주머니에 다 넣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롤라이더로 중거리 투어로도 가려면 가방을 달아야 되는데, 이게 또 문제는 얘는 물론 이제 그 요즘에 그 클럽 스타일로 많이 바꿨잖아요. 뭐 물론 이제 그 유행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앞에 이렇게 카울 큰 거 붙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뒤에다가 새들백을 가죽으로 된 거 말고, 그건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그 하드 플라스틱으로 된 새들백을 달고, 파이프도 싱글로 바꾸고, 대충 그게 이제 클럽 스타일의 전형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방풍성도 좋아지고 적재 능력도 좋아져서 투어로 하기에 좋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돈 또 뭐 한 5,000불에서 10,000불 때려박은 옵션인 거고요. 그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서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제 생각에 짐을 많이 실으면서도 돈을 많이 안 들이고 돈을 좀 절약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뒤에다가 CC바를 달고, 그렇죠, CC바를 달고 짐바지도 달아야 되겠죠. CC바하고 이제 짐바지가 붙어 나오는 모델들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CC바하고 그 뒤에 짐바지 콤보를 하나 다시면 거기다가 더플백을 세워서 껴서 세우시면 돼요. 더플백 자체가 사이즈가 크잖아요. 그래서 짐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는 근데 그게 또 디자인도 나쁘진 않아요, 사실 이 롤라이더한테는. 그러니까 CC바를 뭐 한 대충 한 이 정도, 한 14에서 16인치, 심지어는 18인치 그 정도 예쁜 걸로 하신 다음에, 더플백도 예쁜 거 있어요. 저기 그 뭐 꼭 굳이 할리에서 안 사셔도 아마존에 보면 뭐 아미 그린 칼라 그런 거 간지나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그 바이크용은 CC바에 꽂도록, 그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주머니 같은 게 아예 만들어져 나오니까 CC바에 꽂으시면 돼요. 그러면 뭐 날아갈 위험도 전혀 없고요.
짐도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고 간지도 바이크가 그렇게 크게 베리지 않고, 다만 하나 단점은 더블백의 구조상 짐을 아래에서 위로 쌓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밑에 있는 짐 꺼내려면 아주 뭐 힘들겠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저같이 예를 들어서 장거리 투어로는 쓰지는 않는다 라고 마음 먹으신 분들은 요 옆에 스윙한 백, 이렇게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윙한 백 하나 다시면 돼요. 장거리를 가지 않는 한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벌의 옷이라든가 뭐 장갑 뭐 기타 등등 갖고 다니지 않을 바에는 데이 투어, 그냥 중거리 데이 투어까지는 당일로 갔다 오는 짐이 뭐 그닥 필요 없거든요. 필수적인 게 우비가 필요하죠. 요즘에는 우비들이, 모노사이클용 우비들이 아주 빡빡하게 접어가지고 원통형으로 작게 만들 수 있는 모델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거 그냥 싣고 다녀요. 저 같은 경우는 레빗에서 나온 우비를, 그래서 상하이, 그러니까 실린더 두 개 같이 생겼죠. 그거 넣고 물 한 병 넣고 뭐 여벌 장갑도 들어가고 뭐 타이어 펑크 수리 키트 뭐 이런 거 조그마니까 다 들어갑니다. 열차에서 비 오면은 셀폰도 넣어놓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셀폰, 또 이거 하나의 팁이지만, 그래서 비가 올 때 투어를 다니실다 그러면 지플락백 같은 거 있잖아요. 지플락백을 꼭 갖고 다니셔요. 사이즈별로. 핸드폰 같은 거 지플락백에 넣어놓고 딱 잠가 놓으면 이거 뭐 물에 빠뜨려도 안 젖잖아요. 아무튼 그 정도는 다 들어가요. 저 스윙한 백에도. 그래서 적재 능력은 일단 팩트로만 보자면 빵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을 해보면 장거리 투어로서는 제 기준으로는 적합하진 않다. 뭐 편안함도 나쁘지 않고 탱크 용량도 괜찮은 편인데 방풍성과 적재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관계로 이것은 적합하진 않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투어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동네발이 할 때 한두 시간 타고 뭐 한 대여섯 시간 뭐 어디 산길 갔다 오고 그럴 때는 충분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만 싣고 다니니까. 모르죠. 나중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옵션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CC-바에다가 더블백을 꽂고 다니는, 그러고 다니면 뭐 장거리 투어도 뭐 못할 건 없죠. 다만 조금 투어로들에 비하면 불편할 뿐이죠. 아무튼 제 기준으로는 중거리 투어까지는 아주 좋은데 장거리용으로는 적당한 바이크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롤라이더 S 같은 경우는 뭐랄까, 투어로들에 비하면 그래도 훨씬 재밌어요. 그러니까 좀 더 젊은 느낌.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에 크게 뭐 불편한 거 모르고 타죠. 실제로 뭐 적응이 되면 저 같은 경우 아까 그래서 뭐 편안함,
점수를 좀 후하게 줬잖아요. 뭐 그 정도예요 정말. 뭐 저는 이 바이크가 뭐 불편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이 바이크가 이제 장거리 투어로서 어느 정도 적합한가에 대한 저의 아주 지극히 주관적인 견해를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에휴, 그런데 뭐 솔직히 생각해 보면 투어가 있어도 장기 투어도 못 갑니다. 그 시간이 없어서. 아는 형님이 그 여기 조지아에서 북쪽으로 가면은 그 블루리치라고 있거든요. 그 블루리치 마운틴이 그러니까 산맥처럼 위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거기 다녀오려면 한 4박 5일은 잡아야 돼요. 근데 뭐 그것도 못 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비애죠. 그래도 뭐 언젠가는 뭐 한번 가지 않을까요?